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지배자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 나치 독일의 히틀러 정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은 칭기스칸입니다. 몽골 제국을 통일시킨 그가 13세기에 점령했던 면적은 위 3명이 정복한 영토를 모두 합쳐도 모자라고 로마 제국이 400년에 걸쳐 정복한 땅보다도 넓다고 하죠. 현 시대 기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를 더한 것보다 넓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발 아래 두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5년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00년간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칭기스칸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의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버려 두 나라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경제 성장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몽골인들이 신으로 추앙했던 한 한국인의 기념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황제가 오로지 그 한 명을 위해 세운 기념공원인데 도대체 몽골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인물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골에서 신이라 불리며 몽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한때 몽골을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뻔했던 위기에서 구출해낸 인물이기도 하죠. 바로 이태준이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그는 이태준 열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열사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 중 순국하신 선열에게 의사 또는 열사라 부릅니다. 정확한 구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서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을 의사, 직접적인 행동 대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자결로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인 사람을 열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이태준이라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일본에 직접적으로 거사를 결행하다 사망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러시아였기 때문이죠. 2004년 러시아 역사학자인 쿠즈민은 자신의 저서 남작 운게른의 문서와 회고록에 이태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쿠즈민에 따르면 1921년 2월 초 광란의 포갑 정치를 앞세워 몽골을 침공한 러시아의 백위파 대장 운게른 스테른베르그는 몽골을 마구 유린하는 과정에서 이태준을 처형했는데 이 처형을 주도한 것이 일본군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감히 대일본 제국에 대항하는 건방진 조센징 한 명을 러시아 손을 빌려 제거한 것이죠. 책에는 운게른 부대가 몽골의 현 울란바토르인 고륜을 점령한 후 이태준을 처형한 순간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태준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1883년 11월 21일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로 올라가 세브란스 의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가 24살이던 1907년 입학한 후 약 4년 후인 1911년 졸업했죠. 그런데 그가 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후 만난 한 인물 덕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1909년 10월 만주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 안창호 선생의 경우 모진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세브란스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태준은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크게 감명받아 독립운동에 몸을 맡기게 되죠. 사실 조선의 애국지사들은 국권을 강탈당하자 중국의 신해혁명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1911년부터 중국에서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부를 설립한 신해혁명이 일어났는데 당시 조선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망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중국에 손을 보태 혁명운동을 성공시킨다면 후에 신해혁명 주역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줄 것이라 기대했죠. 이때 김규식이나 여운형 등이 중국으로 망명했고 신해혁명을 주도한 손문의 과감함은 많은 한국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태준 역시 세브란스 졸업 후 1년 뒤 날로 악랄하고 잔인해지는 일제의 이를 갈다 신해혁명에 감동받아 1912년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쓴 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한편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청나라가 붕괴하자 청나라 지배하에 있던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했고 결국 1915년 카흐타 삼국협정에서 자치권은 몽골에 주되 종주권은 중국에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몽골의 독립 시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정을 가진 몽골로 이태준이 가게 된 것은 몽골에 비밀 군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규식은 몽골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에 투입할 병사들을 양성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으로부터 약속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포기해버렸는데요. 몽골에 도착한 이상 이태준은 몽골에서 독립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는 의사인 자신의 전공을 살려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건립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이 병원을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연락 거점으로 삼음과 동시에 환자 치료에도 매진했습니다. 당시에도 현재에도 이태준은 몽골인들에게 하늘이 내린 명이라 불렸는데 왜냐하면 멸종당할 뻔했던 몽골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이태준이 몽골에 병원을 건립할 당시 몽골에는 매독이라는 성병이 심각할 정도로 유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도 잘 알고 있듯 흑사병, 천연두, 말라리아 등의 질병은 세계사를 바꾸기도 했는데 매독 역시 그러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선원들의 몸에 기생해 신대륙까지 전파된 매독은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왔는데 이 질병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성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불가능했죠. 15세기 이 병에 걸렸던 한 이탈리아 성직자는 머리 전체가 반점과 딱지로 뒤덮이고 양쪽 팔이 어깨부터 손끝까지 뼛속 깊이 쑤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니 결국 온몸에 빠짐없이 종기가 돋아났다고 그 끔찍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매독의 치료제로 수은이 사용됐습니다. 수은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마시거나 증기 위에 올라 앉아서 항문으로 증기가 들어가도록 했다는데 환자들은 매독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수은 중독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베토벤, 니체 등도 전부 이 매독의 희생자였죠. 뇌가 물렁해지고 끈적끈적해진 액체가 코와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고 표현한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표현처럼 성기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한 후 온몸으로 퍼져 종래에는 뇌까지 침투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중국을 통해 몽골까지 퍼진 겁니다. 단국대학교 송병구 교수는 청나라 말기 몽골족 마을에 매독균을 일부러 퍼뜨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청나라가 몽골족을 멸종시킬 목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몽골인 환자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몽골인의 약 80%가 매독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이태준입니다. 원래 몽골은 불교 국가로 가정당 한 명씩 승려로 출가시킬 정도였습니다. 라마교의 영향이었죠. 그런데 라마교는 인간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는 등 미신에 가까운 치료법을 썼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이태준은 자신이 배운 근대적 치료법을 몽골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는 살바르산을 썼습니다. 이 화학제는 1910년 독일 출신 생화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개발한 약으로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다만 다루기 까다롭고 부작용이 있어 쉽게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태준은 독일에서 출시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살바르산을 가져와 매독을 치료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에게 치료받은 몇몇 환자는 성대로 침범한 바이러스로 목소리를 잃었다 목소리를 찾았고 대부분의 환자가 매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신이 내린 의사 또는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열애불이라 부를 정도로 그를 신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태준은 몽골 왕궁에서도 찾기 시작해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칸의 주치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태준이라는 신에게서 진료를 받으려는 왕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기도 했는데 1921년 몽골을 방문한 여운형은 몽골인들의 7, 8알이 감염되었던 화류병의 절멸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고려의사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의술을 통해 몽골인들을 살려낸 그에게 몽골의 마지막 황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가훈장을 수여하는 일입니다. 1919년 7월 보그드칸은 이태준에게 에르데니 인 오치르라는 몽골 1급 국가훈장을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황제의 훈장까지 받은 그는 어이없는 일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잠시 언급했듯 몽골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자치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독립을 쟁취하고자 중국군에 맞섰죠. 그런 와중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황제를 지지하던 백군이 몽골로 들어섰는데 그 부대를 이끄는 이가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운게른 스테른베르그였습니다. 그리고 보그드칸은 그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몽골은 러시아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은근히 러시아군이 중국군을 토벌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몽골에 대해서도 똑같이 약탈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운게른이 일본과 관계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이태준을 일본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을 부르는 불령선인으로 지목하고는 운게른에게 그를 제거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일본이 이태준을 제거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독립운동에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헝가리 출신 폭탄 제조 전문가 마자르를 섭외해 일본을 타도시킬 무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폭탄은 불발이 너무 많아 정작 작전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자 이태준이 마자르에게 기술을 약소국 조선의 해방에 써달라고 설득했죠. 그러니 어떻게든 일본을 타도시키려는 이태준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군에 약 50여 명의 일본인 용병이 있었고 이들의 포악함은 운게른 못지 않았습니다. 운게른의 부대가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후 나선 대대적인 약탈에서 이태준이 희생됐습니다. 러시아인 보리스 볼코프의 증언에 따르면 운게른 근대의 일본인 24명은 이태준을 체포한 후 잔인하게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대 반병률 교수 역시 그의 논문에서 요시다라는 일본인이 이태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38살에 불과한 이태준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몽골인들은 몽골 민족을 멸종위기에서 구출한 그의 시신을 수습해 자신들이 성스러운 산이라 부르던 보그득한 산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여운형은 1936년 월간지 중앙의 기관 몽골 사막 여행기에서 이 땅에 있는 오직 하나의 이 조선 사람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라며 이태준을 애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부근으로 도로가 개통되면서 묘가 유실되어 버렸고 몽골 정부는 몽골을 구원한 그의 묘를 찾기 위해 정부기록 보존소를 뒤지고 TV 광고 등을 통해 포상금을 거는 등 대대적으로 노력했지만 지금도 그의 묘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몽골을 구원한 38살의 젊은 이태준은 조국이 아닌 몽골에서 한많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1980년 우리 정부는 이태준에게 건국 공로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에 추서했고 몽골 한인회와 국가보훈처, 연세대 의대 동창회는 몽골 정부가 기증한 수도 울란바토르 부지에 가묘를 만들고 묘비를 세운 후 2000년 7월 이태준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태준 공원은 보그득한산 남쪽 기슭에 자이승 승전탑 아래 자리하고 있는데 2007년 한 몽골 정상회담에서 이 공원의 영구보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와 몽골 자연환경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부지의 안정적 사용 기반을 마련했고 몽골 정부 역시 몽골 민족의 멸종을 막은 이태준을 기리고자 기꺼이 수도 한복판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혹시 몽골 울란바토르로 여행을 가신다면 공원에 방문해 그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함을 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